만 8세 남자친구인데요. 5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을 했다고 했습니다. 만 8세 때 뒤꿈치가 많이 아픈데 이제 괜찮으니까 그만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부모님께서는 아니 평발도 누가 봐도 심해 보이고 뒤꿈치도 아픈데 뭐가 괜찮다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갖고 쳤다가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역시 이제 심한 평발이 있었고, 그래서 한 달 후에 발보조기 착용하고 한 달 후에 왔는데 역시 통증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안녕하세요. 아이레그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장통의 증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통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장통이 아닌데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못 해가지고 이제 성장통이라는 진단을 잘못 붙인 것이지 실제 성장통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성장통이라고 진단받아서 저희 병원에 오는 친구 중에 제가 이게 진짜로 원인을 못 찾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생체학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증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만 4세 여자친구였습니다. 우선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만 4세 여자친구였는데 부모님께서 수년 동안 아팠다고 표현하셨어요. 만 4세인데 수년 동안 아팠다. 이 인생의 절반 이상은 아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릎이 계속 아프다고 해서 다른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원인을 못 찾으니까 성장통이다, 그냥 진통제 먹어라, 이런 얘기로 거의 진통제를 달고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 와서 검사해봤더니 일단 뒤꿈치가 완벽하게 이렇게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아주 평발이 심하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이해 안 되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려드린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무릎이 엄청 심하게 뒤로 빠졌습니다. 반장슬, 그러니까 평발과 반장슬이 있고 무릎 통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릎이 뒤로 빠진 동작을 피하고 발보조기 해주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발보조기 착용 후에 한 달 후에 왔는데 부모님께서 통증의 90% 정도는 빈도와 강도 등이 줄어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만 6세 여자친구였는데요. 무릎이 아니라 이 친구는 이제 발과 다리가 아프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엑스레이 촬영을 꾸준히 해왔대요. 근데 그쪽에서 뭐 해주는 건 없고 그냥 지켜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또 발통증이 심해져가지고 찾아간 병원에서는 발은 정상이다, 성장통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발통증도 이제 성장통이라고 진단을 해버리는데 그 원인을 못 찾은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봤더니 역시 뒤꿈치가 엄청나게 이렇게 무너져 있는 아주 심한 평발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엑스레이로는 안 나와요. 엑스레이는 발을 뒤에서 찍는 게 아니라 보통 옆에서 찍기 때문에 옆에서 심한 평발이 아닌데 뒤에서 심한 평발은 진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평발로 진단을 했고 발 보조기를 착용했고 한 달 후에 왔는데 아예 통증이 없다, 통증이 0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만 8세 남자친구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는 뒤꿈치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역시 5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을 했다고 했습니다. 추적 관찰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계속 아픈 게 있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갔겠죠. 그래서 갔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뭐 문제 없다고 하다가 만 8세 때 뒤꿈치가 많이 아픈데 이제 괜찮으니까 그만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니 평발도 누가 봐도 심해 보이고 뒤꿈치도 아픈데 뭐가 괜찮다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갖고 쳤다가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역시 이제 심한 평발이 있었고, 그래서 한 달 후에 발보조기 착용하고 한 달 후에 왔는데 역시 통증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만 10세 남자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마침 이제 발 통증이었습니다. 발이 많이 아프고 발목도 좀 아파했었는데, 그래서 6개월 이상 10분도 걷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6개월 이상 하루에 10분도 못 걷는다, 아파서. 몇 군데 이제 병원에서는 대부분 또 역시 성장통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이제 어떤 한 병원에서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제 아이레그 가봐라 해서 이제 아이레그를 내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역시 이제 평발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아킬레스건 경직이 꽤 심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발과 발목의 통증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스 스트레칭을 지도하고 발보조기 처방을 해가지고 이제 3개월 후에, 이 친구는 이제 멀리서 왔던, 강원도에서 왔던 친구라서 3개월 후에 오라고 했었는데 역시 발목 통증 아예 없고 발 통증도 전혀 없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호소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성장통이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많은 경우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이 뒤로 빠지거나 평발이 있거나 여러 역학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주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